이번 시간에는 전시계획조선 중 500톤 미만의 소형 선박 건조를 대상으로 하는 을조선 사업 시행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시계획조선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갑조선과 동일하게 선박 건조 융자 및 손실보상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을조선을 통해 건조한 선박을 양도받는 선주는 해당 선박을 담보로 성가의 80%를 연 3.7%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8년 연부 상환이었습니다. 1943년 4월부터는 전시계획조선을 시행하는 조선소에도 자금 지원이 실시되었습니다. 자금 지원 대상은 크게 조선소 간의 통합자금, 설비확충자금, 운전자금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조선소 간 통합 및 설비확충에 필요한 자금은 장기자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전시금융공고가 담당했고 산업설비영단이 보조하였습니다. 전시금융공고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기 전쟁에 필요한 사업이나 리스크가 크고 경제성이 불확실하여 일반 금융기관은 공급하기 힘든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 국책금융기관입니다. 자금 공급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금은 1차적으로 일본 흥업은행, 일본 건업은행 등이 지원하였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는 전시금융공고가 담당하였습니다. 대출 한도가 없어서 필요자금으로 인정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융자 조건은 장기자금의 경우 현재 보유한 공장시설 등 고정자산을 담보로 최대 2년 거치 10년 연부 상환, 연리 4.9%였습니다. 최대 1년 이내 단기자금의 경우는 연리 4.75%이고 담보는 산업설비영단과의 전시계획조선 계약서로 가능했습니다. 을조선은 갑조선과 마찬가지로 선박 양산을 위한 전시표준선도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조선의 대상 전시표준선은 목조화물선 6종 및 목조부선 4종에 한정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전시체제기로 접어들기 전 목조건조의 가장 주력 대상 선박이었던 어선은 원칙적으로 전쟁에서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인선 등의 선박은 전시표준선에 준하는 표준형 선박을 설계한다는 원칙만이 규정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후 전시계획조선의 실시 과정에서 전황에 따른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선, 예인선, 유전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944년 9월에는 비록 화물선을 개량한 것이지만 3종의 소형 목조 유조선의 전시표준 선형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1945년 3월까지 긴급하게 실시된 이른바 남방 석유 수송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일제는 남방 제해권 상실을 예상한 상황에서 그 전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등 남방 산출 석유를 최대한 일본으로 옮기는 작전을 실시하였고, 대형 유조선의 동원이 곤란해질 상황에 대처하여 목조 화물선을 유조선으로 개조하여 동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선은 을강선이라고 별도로 불린 철강선 건조로 포경선, 트롤선 등의 표준선형이 정비된 것입니다. 목선으로는 저해망 등 조업 방법에 따라 6종을 농림성 수상국이 표준선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예인선은 을강선에 속하는 것으로 크게 항내용과 항양용으로 구분되는데, 계획조선이 적용된 것은 항양용 예인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가 1944년 후반기 이후 운송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무동력 목조 화물선의 예인 및 목재 수송 뗏목의 예인 등을 계획하면서 예인선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944년 7월 을강선의 해군 이관 이후 어선과 예인선에 대한 건조계획이 2차에 걸쳐 수립되고 전시표준선에 의한 양산이 추진되었으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을조선의 중심인
목조 화물선의 경우 구조 간소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라는 전시 표준선 개념이 가장 충실하게 적용된 선박입니다. 전시 계획조선 시작과 함께 6종으로 정리되었던 화물선 전시 표준선형은 1942년 8월 일본군의 과타카날 전투 패전 이후 선박 소모량이 급증하면서 운송력 확충이 보다 절실해지자 1943년 1월 2차 전시 표준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1차 선형 6종을 3종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 구조도 자재 전략 및 건조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최대한 단순화한 선형이었습니다. 1945년 3월에는 제3차 전시표준선이 설계되었는데 2차 전시표준선의 극단적 구조 단순화로 인해 초래된 선체의 경고성 결함을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조 화물선은 이러한 선형 변경 외에 목선의 중요 부분의 자재를 철강제로 대체하여 대형화를 꾀한 목철 교조선 2종류가 설계되었습니다. 을조선의 시행 방식은 갑조선과 대체로 동일하였습니다. 즉 해무원이 작성한 선박 건조 계획에 의거하여 최신 대신 명의의 건조 명령이 하달림과 동시에 산업설비영단이 일괄 발주를 실시하고 완성된 선박을 국가가 지정한 양도자에게 인도하는 구조는 갑조선의 시행 방식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계획조선을 위한 자재의 수급, 건조 및 양도 기준 성과의 결정, 선박 엔진 등 하청 생산이 필요한 선박 관련품의 조달, 계획 수리의 병행 실시 등도 갑조선과 동일한 구조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계획조선 시행 방식의 큰 틀은 갑조선과 거의 같았지만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필요 자재의 조달에서 갑조선은 초중점 생산력 확충 품목으로 필요 자재가 BX라는 독자적인 물자동원 배당이 이루어진 반면 을조선의 경우 1942년까지 생산력 확충 품목이 아니었고 필요 자재도 우선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C5, 즉 일반 민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43년 생산력 확충 계획부터 을조선이 생산력 확충 대상 품목에 포함되면서 필요 자재도 생산력 확충용 자재를 의미하는 C2로 우선순위가 상승하였고 C2 내에서도 독립적인 물자 동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을조선의 주요 자재인 목재는 구규림과 민유림을 대상으로 공출을 실시하였는데 공출의 강도는 운송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심해졌습니다. 일제는 목재 공출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반발을 피하고 다량의 목재 공출을 단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목재 공출 국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43년 1월 선박 부족에 따른 을조선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발표된 목선 건조 긴급 방책 요강에는 당시 일제 군국주의 선전의 최대 관변단체인 다이세이요쿠 산카이로 하여금 전국적인 목재 공출 국민운동을 전개시키는 한편 목재 및 기타 자재의 반출, 공장의 신설 등에 있어서 청장령당, 제향군인회 등이 봉공적 협력을 하도록 조치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1943년 2월 일본 천황이 왕실 소유림 목재를 250톤급 전시표준형 목선을 건조하는 10개 조선소에 하사하는 전달식이 최신성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상징적 의례는 민유림 공출의 정당성 확보 및 목재 공출 국민운동의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조선 대상 조선소의 선정에 있어서도 목조선은 갑조선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을조선의 대상이 되는 조선소는 일본 전국에 걸쳐 3,000개가 넘었습니다. 이들 목조선소들은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불충분하여 일제가 목적으로 하는 단기간 선박 양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합정비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1942년 3월 해무원은 목조선업 정비 요강을 통해 통합정비의 원칙을 정하고 7월부터 강제적 통합정비 및 시설 확충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3,000개가 넘는 조선소를 600개로 통합하는 한편 선박 엔진을 제작하는 내연기 제작업체도 기존 1,200개에서 400개로 통합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조선소의 통합정비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반면 1942년 하반기부터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선박 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로 인해 운송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결국 해무원은 을조선 수행의 새로운 대책으로 기존 조선소의 통합정비와 병행하여 주요 거대 해운회사들인 일본우선, 오사카 상선, 미쓰이 선박 등의 목조선소 건설을 종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 해운회사는 1943년부터 자회사의 형태로 일본 각지의 조선소를 설립, 주로 2차 전시표준선행에 의한 화물선을 건조하였습니다. 건조된 계획조선 전시표준선의 양도 절차는 갑조선과 동일했습니다. 즉, 건조선박 할당협의회가 양도자를 선정하여 산업설비영단에 통보하면 산업설비영단이 양도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 대상자의 선정은 갑조선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갑조선의 경우 1942년 3월 전시해운관리령에 의해 운항 실무자로 선정된 일본 및 식민지의 주요 해운회사에 전쟁 피해선 보상으로 양도되었음에 반해 을조선은 새롭게 해운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운항 실무자로 선정하여 전시계획조선에 의해 건조된 선박을 운항하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회사의 신설 방법은 을조선의 조선소 설립과 마찬가지로 주요 해운회사들을 종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한 주요 해운회사는 일본우선, 오사카 상선, 미쓰이 선박 등 일본의 대형 해운회사들이었습니다. 을조선의 선박 양도에서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양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목조선소와 마찬가지로 기존 회사의 영세성과 통합의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산업설비영단과의 건조계약에 있어서도 개별 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갑조선과 달리 을조선은 복잡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전시계획조선, 을조선 시행의 전체적 구조를 정리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산업설비영단은 개별 목조선사가 아닌 중앙통제조직 일본 목조선공업조합연합회와 계약을 했고, 계약된 전시계획조선 건조물량은 다시 각 지역 목조선 조합에 할당, 지역 목조선 공업조합이 소속 조선소에 할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금 결제도 동일하게 산업설비영단과 목조선공업조합 연합회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연합회, 지구조합, 해당 조선소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금 지불은 해당 지역 해무원의 통제 아래 기공에서 준공까지 3분의 1씩 분할 지불되었습니다. 을조선의 건조계약이 복잡했던 이유는 수많은 조선소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조선을 수행할 조선소는 원칙적으로 조선통제회의 가입조선소로 한정시켰는데, 갑조선은 대상 조선소 각각이 회원이었던 반면 목조선의 경우 일본 목조선공업조합 연합회가 회원이 되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계획조선과 병행하여 실시된 계획수리는 갑조선의 경우 중앙과 지역의 수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지만, 을조선의 경우 선박 수리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체는 구성되지 않았고 목조선 공업조합이 담당하였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조선소가 수리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이 해무원 또는
해무원 지국의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서는 다시 조합을 경유하여 조선소에 전달되었고, 조선소는 승인서에 기초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 선주와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박 수리와 관련된 주요 비용의 가격도 국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최초의 을조선 계획은 1942년 8월 최신대신이 건조명령을 내림으로써 9월부터 시작되었으나 대상조선소의 기업정비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자재 확보 등이 여의치 않아서 1942년도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1943년 이후 전술한 바와 같이 운송력 부족에 대응하여 목선 건조 긴급 방책 요강이 마련되어 을조선을 생산력 확충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무원 내 목선 건조 본부를 설치하여 대량 건조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2차에 걸친 계획 변경을 거쳐 4월에 최종 확정된 1943년도 계획은 연간 50만 톤 건조였는데 그 대부분은 화물선이었으며 자재 확보 부족으로 인해 계획 대비 20% 미만의 실적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선정 등 철강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물자 동원 계획상 군수 및 갑조선의 우선권을 뺏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944년도에는 화물선 40만 톤을 중심으로 총 60만 톤 정도를 건조하는 전시계획조선을 수립하였으나 한층 어려워진 자재난과 연료사정, 전황에 따른 남방 석유 수송을 위한 유조선 건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계획을 축소하는 한편으로 유조선 건조를 대폭 늘린 계획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계획의 총 건조 계획량은 43만 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조 실적은 26만 톤으로 목표의 61% 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1945년도에는 46만 6천 톤을 계획하였으나 전황이 극도로 불리해지면서 필요자재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고 연합군의 공습이 격화되면서 조선소의 시설 피해 및 작업 능률 저하로 인해 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23만 2천 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배전 시까지 건조된 선박은 5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을조선이 시작된 1942년부터 1945년까지의 건조 계획량은 총 127만 톤이었고 그중 41만 톤이 건조되어 계획 대비 건조 실적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저조한 건조 실적은 자재 부족이 근본 원인이었지만 전시계획조선의 핵심이 갑조선에 있었다는 점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을조선 추진 주체인 최신성, 1943년 11월부터는 운수통신성입니다만 최신성은 갑조선을 담당한 해군성과의 자재 등을 둘러싼 경합에서 밀렸습니다. 또 전국에 산재한 목조선소를 통합 정비하여 이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도 부진한 실적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기 한국에서의 을조선은 일본 해군이 직접 관할했던 갑조선과 달리 일본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조선총독부의 주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계획 수립 및 감독 통제는 1912년 조선총독부 최신관서 관제가 공포된 이래 줄곧 해사와 관련된 업무를 통괄하였던 최신국이 담당하였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